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오늘은 좀 내일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쉬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쉽니다. 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릴 건데요. 미국은 오늘이 끝날입니다. 오늘 끝날이면 왜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월과 주가 네 번 바뀌잖아요. 그죠? 네 번 바뀔 때 금요일 날 내가 주봉을 보고 월요일 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봉은 오늘 보고 월 3일 날 3월 3일 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봉은 우리가 주봉과 월봉을 가지고 본 것을 일봉으로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매매는 일봉으로 하지만 결정권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내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직접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 들어갈 때 어떻게 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요, 가볍게 차트는요,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주식을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로 본다 그러면,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볼 걸요, 하루에요. 그만큼 많이 봅니다. 그래야지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패턴을요. 그러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책으로도 배우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앉아서 공부를 뭐 몇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트를 보고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서 참전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다음에 지금 산업이 어떤 산업이 가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매스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보고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한번 봅시다. 그냥 미국 주식을 지금 이걸로 해서 보고 국내 주식은 일봉을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뭔지 제목 우리 그거 알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월봉의 차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주봉에 보면 이건 뭡니까? 저승사자 캔들입니다. 저승사자 캔들. 자, 밑에 보조지표가 있는데 보조지표는 뭐 요게 다 이제 똑같이 만들어진 거라서요. 요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거는 10주 이동 평균선의 저승사자 캔들, 그다음 일봉의 저승사자 캔들, 요런 거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보면 지금 일봉으로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죠.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주봉에. 그러면 여기서 나왔으니까 어디쯤 되는가 하면 요쯤 됩니다. 요쯤. 여기가 주봉으로 저승사자 캔들이 나온 겁니다. 이 11성 밑에 이제 월봉으로는 저승사자 캔들이 이게 났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매집하지 않습니다. 일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매집하면 안 됩니다. 노브론디스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미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붉은 봉에서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얘는 어떻죠? 주봉 월봉이 저승사자 캔들이 안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죠? 얘는 여기서 나왔죠. 저승사자 캔들이 이제 여기 나오려고 그럽니다. 일봉으로는 이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봉을 보고 매매하는 거는 순식간에 매매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봉과 월봉은 어,
주 월요일 날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금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 결정을 내리면서 월요일 날 매매가 종가로는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봉은 그지 뭐 봉이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들 보는 게 월봉까지 월봉을 보면서 매매를 못 합니다. 못 해요. 월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분명히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주봉입니다.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주봉이에요. 그러면 주봉 가지고 매매를 제일 처음에 시작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월봉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이미 여기서 저승사자 캔들이 나오고 8개를 한 번 더 주고 저승사자 캔들이 나오고 또 한 번에 8개를 주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게 10개월 이동평균선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꺾일까요? 자, 3개, 6개, 9개, 10개입니다. 이제는 이미 전번 달 이후에 10개월의 신저가입니다. 10개월의 신저가. 오실레이터 보십시오. 오실레이터 이게 2개면요. 이게 몇 개인가 하면 8개입니다. 8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줄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5개면요. 2, 50, 10개죠. 맞나요? 4개씩. 40개죠. 40개. 여기 40개가 줍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봉의 지성사자 캔들이 나오면 주봉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8개를 꼭 주거든요. 이거 봅시다. 주봉의 지성사자 캔들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성사자 캔들입니다. 지성사자 캔들 여기서 나왔다가 땡겨 올리고 지성사자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양자를 내가 빼놓은 건데요.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캔들이 올라가는 건요. 다 쉐이크입니다. 이게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이앵크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얘는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도 이것만 지키면요. 12이동평균선 승선 작가가 얘기했던 이것만 챙기면요. 절대로 돈 안 잃어요. 잃을 수가 없어요. 잃는 수도 있습니다. 잃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잃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만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박스권 매매는 이 매매를 하면요.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볼 때 어떤 차트를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냥 이 회사 뭐 하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차트만 봅니다. 차트 보면 저승사자 캔들 나오고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샀다 그러더라도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요. 살 자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제가 이걸 왜 알려줬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넣는 것 같아도 넣는 거는 아니고요. 좀, 그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왔죠. 아직까지 사는 자리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얘도 사는 자리가 안 나왔죠. 주봉으로도. 올라갔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차트만 봅니다. 우리가 언제 사들고 들어가서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매매해가지고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깨질 것 같죠? 안 깨집니다. 이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일본 가이고는 우리가 이거 깨졌네 이러고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팔고 나면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더라. 저승사자 캔들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게 뭡니까? 저승사자 캔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봉으로 저승사자 캔들이 아니면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선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주식 선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샀으면 지금도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줄 알고 팔고 나면 그냥 떠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식은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 사람이. 오늘 그냥 가볍게 차트만 좀 여러 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개 보고 우리 거 볼 건데요. 애플입니다. 맨날 보던 거. 여기서 샀다면 팔았다가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어떡할까 이러고 있죠.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로 볼 때 어떻게 되죠? 여기와 여기를 넘었는데 여기를 못 넘었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맨날 보던 거니까요. 자, 이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여기를 넘어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섰을 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이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넘어서야지 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여기를 못 넘어서면 그 다음에 지지가 어디 됩니까? 여기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지지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하락으로 간다,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를 결정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갈 거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이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두 개를 그려가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일봉으로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일봉으로 방향 바뀌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10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계산할 줄 알면 여기가 10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3개, 6개, 9개, 10개입니다. 이게 박스권이죠. 이게 정확하게. 중심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권을 못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정권을 여기서 못 내렸으면 우리가 보조 지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 지표를 볼 때 얘가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다면 얘가 이제 올라가면 위로 가는 거고요. 얘가 올라가다 말고 꺾어버리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명쾌하고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의 오실레이터에서 음의 오실레이터, 양의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러면 양의 오실레이터가 늘어져 있을 때 좋은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눌림목 준 거죠. 그러면 하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음의 오실레이터로 들어가면 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 그러면 상승의 눌림목이 돼가 있고, 이 눌림목에서 다시 재차 하락이 들어갈지 상승으로 갈지가 이 안에서 또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눌림목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하락이었다는 얘기죠. 하락. 하락의 반등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오실레이터가 음의 오실레이터 있을 때는 스트게트 슬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DMI로 보면요. X축고 마이너스가 위에 있습니다. 플러스는 계속 밑에서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자리에서 보면요. 얘가 DMI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DMI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갈피를 못 잡는 갈등조. 이걸 갈등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 갈등조일 때는
DMI를 보지 않습니다. DMI를 안 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놓고 봅니다. 그러면서 월봉과 주봉이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저거죠. 지금 이런 자리 올라간다고 우리는 보통 이런 자리 마이너스 이런 자리 사죠. 사는 자리 아닙니다. 절대로 사는 자리 아니에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주봉으로 다 깨졌죠. 미국 주식 깨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못 팔면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주봉으로 이미 다 끝났죠.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좀 안 좋아요, 지금요. 얘는 틀리죠. 모양이, 그죠? 모양이 틀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서도 매매할 거고 여기서도 매매할 거고 여기서도 매매할 거잖아요. 주봉으로 보면요, 한 번도 매매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매를 안 시켜주죠. 저는 선물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월봉으로 깨졌죠. 월봉으로 이미 여기서 저승사 자켓들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여기서 요게 나오면 다 끝나요. 자, 보십시오. 오늘은 그냥 쭉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자, 미국 주식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좋죠. 그런데 미국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무장증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냥 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가 되죠? 이게 삼성 SDI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얘네들한테 납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걸로 보면 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요까지 요렇게 보고요. 우리가 보던 거 그냥 맞아 보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지금 요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제 갈등조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행보를 많이 할 겁니다. 행보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이만큼 올라가 이제 한 달 그냥 저거 평행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걸 갖다가 무슨 의미 있느냐.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봉으로는 매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꼭 같이 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봤을 때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저께 길과 길 사이에서 매매하는 경우와 매매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매매하지 않고 가격대를 천차만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우리 후배님한테 3년 동안 설명했는데도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하죠.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도 우리 이제 형님이죠.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 댓글에 보면요, 뭐라 그랬는가, 계좌 분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ETF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다른 형님들이 저한테 이제서야 하합방 말씀하시는 설명이 조금씩 이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제일 처음에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금씩 귀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 이런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해 주는 이 내용들이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공부시켜주는 공부하는 거랑 저는 그냥
실전에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전쟁터 가서 바로 총알 쏘고 총 들고 뭐 바로 막 총 쏘면서 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뭐 이거 각개전투하는 거예요, 바로. 뭐 저 훈련장도 안 가고 각개전투 바로 목숨 걸고 그냥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떨 땐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구력입니다, 구력.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차트도 보이고 제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분명히 얘기해 주지만 이거 계속 끌고 가진 않습니다. 하하방도 계속 끌고 가진 않을 거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하방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뭐 3월 달에도 3월 달 말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3월 말까지만 하고 제가 알려줘야 될 내용들은 그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하하방을 계속 찍는 거는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얘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바뀌고 이런 게 차트는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습성이 안 바뀌어요. 왜 습성이 안 바뀌는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거 후라이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명 모아놓으면 얼굴도 다 틀리고 생김새도 다 틀리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틀립니다.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아놔도 그게 성격 다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 하하방에 제가 영상 찍어 놨는 게 이게 그 좀 많거든요.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유튜브가 이 80개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걸로만 해도 충분한 공부가 됩니다. 저는 이거 우리 딸내미들한테 자료 남겨놓기 위해서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끌고 와서 다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 제가 이거 뭐 유튜브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근데 제가 이걸로 해서 뭐 벌겠다 안 벌겠다 이런 제일 처음에는 조금은 욕심을 났는데 이거 가지고 돈 안 됩니다. 유튜브 가지고 돈 안 돼요. 단지 저희 딸내미들은 주식을 안 하니까요. 그냥 해도 저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사놔놓고 그냥 얼마가 올라가든지 그냥 지 마음에 들면 뭐 한 뭐 1000% 나면 팔까 뭐 그러지 않으면 안 팝니다. 그냥 끝까지 들고 가요. 뭐 지 아버지가 뭐 성향이 그런데 뭐 딸내미들 그 성향 안 받아갔겠습니까? 다 받아갔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없을 때 나중에라도 걔네들이 필요할 때 이걸 보고 공부하라고 이걸 남겨놓는 거지. 제가 유튜브에서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저 댓글에 보면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온다 이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이거.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시면요. 그때그때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이거 그때그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해줄 얘기가 딱 두 가지죠. ETF 얘기랑 그 다음에 왜 계좌 분리를 해야 되는 거랑. 자, 이제 계좌 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국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계좌 분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저거 얘기해드렸죠. 무슨 얘기해줬습니까? 유상증자 얘기해줬죠. 유상증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는가 하면요. 유상증자를 받을 때 유상증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유상증자를 안 받겠다 하면 그 R이 유상증자 그게 들어오면요. 벌써 이미 날짜가 다 잡혀 있습니다. 공시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 이 R이 언제쯤 들어오는가도 좀 이제 유상증자가 4월 달에 하면요.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요. R이 언제 나오는가 증권회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해서 R이 언제쯤 나오나요?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제 거 계좌 보면 어 내가 사지도 않았는 게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 보면 무슨 SKCR 뭐 무슨 R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날부터 매가 일주일 안에 매매를 끝내야 됩니다. 이건 안 사는 사람에 한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까지 이거를 유상증자 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증권사에다가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얼마를 계좌에 며칠까지 넣어놔라. 그러면 그 돈을 넣어놓고 유상증자 한다는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게 돈 빠져나가는 거 딱 보시고요. 돈이 딱 빠져나가는 거 보고 바로 계좌 분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좌 분리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내가 유상증자 받을 때 요 자리였다면 자, 보세요. 요거를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좌 분리를 하는 거를 요걸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유상증자를 받는 금액이 여기서 받는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여기서 받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현 시점이 여기인데 내가 받는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서 샀든지 요 세 가지죠. 그죠? 요 뒤에는 샀는 가격대고요. 요거는 유상증자 받는 거고요. 유상증자 받는 걸 요렇게 표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유상증자 할 때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그러면 이 두 개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 유상증자 받는 금액이 이 가격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내려와서 유상증자 받을 때는 여기서 받겠죠. 그죠? 여기서 신청하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습니다. 여기서 틀림없이 여기서 받아요. 이렇게 요 자리에서요. 그러면 내가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받을 때 내가 여기에 가격을 있든 여기에 가격이 있든 유상증자가 여기 갖고 섞어버리잖아. 이게요. 여기서 섞어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평균당 여기 가격과 여기 두 개의 평균 단가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면 평균을 내면 똑같습니다. 계좌 분리한 거랑 계좌 분리 안 한 거랑 가격으로는 똑같은데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분리가 돼 있으면요. 얘가 됐든 분리가 돼 있으면 얘가 여기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계좌가 A라는 계좌가 있고 B라는 계좌가 있을 때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A 계좌죠. 그죠? 이것도 A고 이것도 A잖아요. 내가 위에서 샀든 아래에서 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 유상증자를 받으면 일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평균 단가가 되면 저점에서 샀는 거에 물타기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고점에 샀는 것 같으면 평균 단가를 내려니까 좋겠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유상증자에서 올라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행보를 해서 내려간다면 여기에서 섞어버리면 얘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얘의 평균 단가는 올라갔으니까 얘가 내려올 때 내 가격이 내가 바로 손실 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조금만 내려오면.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내려오면 내 짐을 갖다 더 많이 실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두 개 다 A 계좌니까 B 계좌로 요 주식을 다 옮겨놨습니다. B 계좌로. 그러면 얘랑은 섞이지, 얘랑 A를 하고 이게 지금 신주가 들어오는 거랑 섞이질 않잖아요. 섞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A는 A로 끝나는 겁니다. A가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A 계좌가 A에 있던 물량이 B로 옮겨놨잖아요. B 계좌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면 A가 B로 갔고 여기 새로 들어오는 게 A 계좌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A 계좌로 들어가면 얘랑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명히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의 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거지만 가격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가격대가 틀린 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요.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우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게 리로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본전에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 넣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내 계산으로 이거는 별 관심 없다 그러면 20% 싸게 주는 거니까 여기 가서 바로 받자 말자 그냥 바로 쳐버리는 거라요. 그냥요. 20%를 이익 내고 높은 가격에 있는 거를 20% 이익 내는 만큼 손절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익 공짜로 이거를 20% 30%를 그냥 이거 손절 처리했으니까 여기 있는 돈이 니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계속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자금 가지고 그걸 어떻게 돌릴 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A 계좌, B 계좌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는 계좌 분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좌를 분리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계좌 분리가 왜 저거 한 건지 우리 이제 형님이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10개를 사고요. 여기서 또 10개를 사고 또 여기서 10개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총 30개를 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0개를 산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개를 산 거랑 여기에서 10개를 산 거랑 이거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섞어버리면 여기입니다. 평균 단가가. 그죠? 평균 단가가 여기에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얘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같이 섞어버리면 여기가 되지만 여기 10개를 A 계좌, 여기 10개를 B 계좌, 여기 10개를 C 계좌라고 였다고 쳐요. 이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C 계좌만 내가 11선 매매한다. 11선 여기서 깝니다. 여기서 팔아요. 팔고 돌아서는 거 우리가 보니까 여기만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여기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거랑 얘랑은 섞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평균 단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가 굴러갈 때 같이 섞어버리면 똑같이 공이 굴러가는 건 똑같은데요. 내가 여우에 올라가서 여기 가서 매매를 한다고 쳐요. 내가 돈이 필요해가 매매를 한다고 쳐요. 매매를 한다고 치면 여기에 걸 팔 건지 여기에 걸 팔 건지 여기에서 팔 건지가 여기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어떤 걸 팔 건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팔고 여기가 해결이 된다면 이거 팔고 이거 두 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끌고 가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간다고 치고 중간에 세 토막 중에서 여기서 내가 돈이 필요했으면 여기 세 군데에서 샀는 거 마지막 샀는 걸 팔고 두 개를 들고 가면 여기가 뭐 어떻게 되냐고요. 100% 이상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가는 거는 별론데, 그런데 여기서 샀는 것들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이게 뭘로 굴러가는가 하면요, 여기서 복리로 굴러갑니다. 복리로 굴러가요. 근데 여기 걸 놔두고 여기 걸 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맹 똑같이 불어나긴 한데 얘 되면 얘가 덜 불어납니다. 금액이 덜 불어나요. 그거는 계좌 관리를 해가지고 계좌를 이렇게 해놓고 보통 한 번도 저랑 같이 그거 한 1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그거 보면 아실 거예요. 계좌 분리해가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냥 뭐 썩는 셈 쳐고 뭐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계좌 만드는 거 한 달에 한 번 만드는데요. 계좌 한 달에 한 번 만드는데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계좌 분리는 얘기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받죠. 이거 저거 그 뭡니까? 저승사자 캔들이 나오기 전까 여기 저승사자 캔들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성승인 작가가 얘기하는 게 박스권에서는 안 맞아요. 그게요. 박스권에서는 아무것도 못 맞춥니다. 저거 박스권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요, 보조지표가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박스권에서는요. 박스권에서는 보조지표가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우리는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개인들이 박스권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돈 잃는 경우가 그 박스권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박스가 또 요런 박스 있어요. 어떤 박스가 있는가 하면요, 요런 박스는 굉장히 귀중한 박스입니다. 요런 박스에서 주가가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요런 거는요, 그냥 껌입니다. 그냥 사가지고 내가 올라갔는 거 여기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따라가면 되고요. 아니면 팔고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면 또 먹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니다. 이렇게.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안 가면요, 이렇게 가놔놓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요. 그랬을 때 내가 방향이 틀렸으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요런 자리는 손절이고요. 요런 자리는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재차 사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형님이 저한테 문의했던 거 계좌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ETF인데 ETF는 국내장으로 가서 설명을 좀 이어드릴게요. 제가 국내장에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같은 일봉입니다. 똑같은 일봉. 이건 일목균형표의 일봉이고요. 요거는 볼린저 밴드의 일봉이고요. 요거는 성승인 작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봉입니다. 밑에 보조지표는요, 우리가 보는 거에서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줄 정도로는까지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요게 조금 후행을 해서 알려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넣어놓고 봤습니다. 이건 뭐 빼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늘상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트릭스인데요. 트릭스가 이게 속임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지표를 좀 보여줄 게 없을까 해서 요 두 가지를 냈는데, 이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겁니다. 그냥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는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세 가지의 일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여우에서 제가 이제 그 저거 보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방에서 보는 거 종목은 계속 다 봤으니까 이 종목들은 매번 봤던 종목들이라서 이거 가지고 뭐 설명 뭐 이거 일단 한번 볼까요?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냥 크게 설명 안 하고 뭐 볼 게 없죠. 그냥 좋잖아요. 그죠? 수렴 들어가고 있죠. 수렴 다음에 뭡니까?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거. 그죠? 위로 가는 거죠. 같은 일봉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는 항상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얘가 여기서 핵 벌어지는 거죠. 요거 벌어지는 거.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기서 나올라 그러면 조금 더 얘가 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여기서 딱 나올라 그러면 52의 신고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줄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격만 넘어서면 얘는 돌았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샀습니다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도 샀습니다에 10m로 선이 들어왔죠. 여기서요. 이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얘가 강력하게 안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실레이터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실레이터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이제 올라오면서 ADX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DX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됩니다. 한번 꺾었다가 올라갈 때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양의 오실레이터 있을 때 BWI가 강력하게 올라갈 때 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것들은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제가 어저께 설명해 줬죠. 요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형님이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잘했고 한 분은 잘못했다. 이거 잘했고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두 분의 성과를 봤을 때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이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주식을 항상 뭐 TV로 배우든 유튜브로 배우든 누구한테 사사를 받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사를 받든지 하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요. 중장기로 얘기 안 해줍니다. 저도 중장기를 얘기를 하지만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단기로 설명합니다. 5분 주 안에 단기 며칠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니로 올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8번이 니로 오고 2번은 안 니로 오고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깼던 룰에서 벗어나서 가는 거거든요. 벗어나서 가는데 이 벗어나고 간다 그러더라도 어찌됐든 얘가 여기에서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맞춰야 돼요. 분명히 여기에 올라간 거에 이렇게 올라간 거에 휴유증은 분명히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이쪽에서 공간에서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고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만들어내요. 그거는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 그러니까 26일에 이 날짜에 여기 올 때까지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해줍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옵니다. 이게 일목균형표가 왜 날짜와 시간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목균형 엘리어트 파동에 없는 엘리어트 파동은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파동으로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일목선사는 그 파동 플러스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이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하는 게 당국의 협조와 지금 그 책 내용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면서 12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와 그거에 이제 저거 뭐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지. 그걸로 엘리어 파동이 없는 걸 잡아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이 비정상을 다시 정상을 만들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기준선에 올라가다가 눕는 순간 얘는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뭐 가지고 얘기해 줬죠. 엔비디아가 이거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는 일자잖아요. 이 일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올라갈 때 여기에 구름 바뀌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거에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뭐였죠? 주주하는 장치 아닙니까? 자기네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발표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냥 행보했다가 올라갈까요? 분명히 내려왔다가 합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매매할 거냐? 그랬을 때 어제도 얘기해줬지만 여기서 매매를 했는 사람이 잘했을까요? 매매를 안 했는 사람이 잘했을까요? 매매를 안 했는 사람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니로 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조차도 하면 안 돼요. 가고 있는 거는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거는 주봉으로 보면 들림없이 알 수 있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갈 때 올라가다가 여기 떨어지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경험 제가 이게 여기서 제가 요 지점을 여기라고 보면요. 요 지점을 여기라고 보면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했는데 제가 여기서 급등하면 여기 니로 온다 그랬죠. 이게 이 자리를 니로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 니로 왔으면 여기서 팔고 내가 여기서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못 맞춘다니까요. 이거 못 맞춰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하면 어떡할 건데 또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어서야지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기준선이 이렇게 딱 섰을 때, 기준선 섰을 때, 선언 섰을 때, 투도 이렇게 서버립니다.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행보를 하거든요. 이 행보를 하면 이 행보한 자리를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 자리가 요 자리를 넘어설 때 얘가 니로 왔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못 맞추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다시 이 자리로 오면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다시 니로 오면요. 돈을 주고 더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 가서 내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팔고 니로만 사겠다. 그러면요. 파는 순간 올라가고 또 안 니로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이게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세월은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세월은 지나면 올라갑니다.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서 안 끝나요. 이거요. 절대로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분 나쁘게 저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단지 댓글에 그렇게 있어서 댓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있어야지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설명하면 그거 뭐 때문에 그 설명해 주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 줬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제 영상은 그냥 제가 맨날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 언제까지미란 뭐 이거 없어요.
저 이거 하다가 전 좀 요새는 좀 힘들거든요. 좀 힘들어서 새벽 영상 찍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음, 좀 힘들어서 제가 알려줄 거는 이게 이제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유튜브가. 하하방에 있는 유튜브 개수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이 80개를 만 해도 이것만 정독을 해가지고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주식시장 이 안에서 살아서 계속 돈을 벌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금 더 보고 ETF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니까요. 그냥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얘 이렇게 이제 구름 밖에 나왔죠. 그러면 구름 밖에 나와서 이제 올라갈 건데 여기서 보시죠. 수렴하고 있죠. 수렴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의 오실레이트에 수렴하고 있으면 양의 오실레이트 나올 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여기 지금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에요. 주식은 박스권에 있는 주식은 그냥 지켜만 봐야 되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랐을 때, 그러면 언제 올랐을 때요? 여기를 넘었을 때요. 넘었었는데 바로 내려오면 손절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보십시오. 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배울 때 밑에서 골든 크로스 나고 이게 역전에서 호전으로 바뀌잖아요. 호전 바뀌가 붙어갈 때는 개인들이 삽니다. 여기선 개인들이 사서 올려요. 그 개인들도 사고 기관들도 삽니다. 그리고 여기 벌어져가 올라갈 때 요거 위로 올 때는요. 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훼손 안 하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자리는 뭔 자리인가 하면요. 이 자리는 세력들이 매집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요 자리는 세력들의 매집 자리야. 그러면 이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같은 간격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요거는 매집이 끝나고 땡겨 올리는 겁니다. 땡겨 올릴 때 여기서 강력하게 땡겨 올릴 때 얘 구름이 붙으면요. 강력하게 뜨고요. 구름이 안 붙으면 천천히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나는가 하면요. 여기 좁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넓게 바뀝니다. 이게 또 다시 넓게 바뀌어요. 넓게 바뀔 때 여기 또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면서 전환선이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그럼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때 캔들이 여기를 쳐서 내려오면 전환선이 내려올 때 얘랑 같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가 전환선이 내려와가 이게 데드크로스를 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상승분은 일단은 끝나고 여기서 행보를 여기에서 올라가는 날짜를 계산해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여기가 만약에 한 50일 올라갔다. 그러면 최소한 60일에서 70일을 행보를 합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간 날짜 곱하기 2입니다. 그게 눌림목일지 거기서 하락이 들어갈지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올라가다가 기준선과 전환선에 데드크로스 나면요. 데드크로스가 나고 기준선이 올라가다 또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얘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못 만들어내고 계속 못하다가 얘가 기준선에 내려올 때 얘가 같이 있다가 같이 내려옵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M파동이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에 역전이 되는 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역전됐다가 호전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전을 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쉬운데,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보면요. 볼린저 밴드에서는 제가 이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해주면 되게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선물은 주식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볼린저 밴드로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요게 보십시오. 요게 고점 자리. 이 고점 자리 나올 때 여기서도 고점 자리 나올 때 스트게트 슬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세 개를 찍어 보면 아 조정이겠구나. 그러면 조정이 끝나고 얘가 어저께 설명해 줬죠. 얘가 꺾일 때 여기서 세 개 정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장난처럼 사야 되는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봉의 오실레이터가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계속 붉은 오실레이터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얘가 줄어 나올 때 요게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이었다가 여기서 음의 오실레이터 들어가면서 하락을 슬쩍 주고 그리고 올라가죠. 이게 양의 오실레이터 뜨면서 올라가죠. 지금은 이게 샀습니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샀습니다 나오려고 준비를 다음 주 3월 달에는 샀습니다가 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얘가 여기서 조정받았다가 행보했다가 다음에 또 샀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롯데모터리얼저 이제 조만간 또 음의 오실레이터라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요게 제가 금방 설명해 줬던 거 전환선이 기준선을 훼손한 저거 데드크로스 역전 안 되면요.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거 나왔죠. 그죠? 요게 요거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게 뭔가 하면요.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내려와서 저기 해야 되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게 땡겨 올린 겁니다. 땡겨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볼린저 밴드는 조금 책을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좋고요. 일봉으로는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이거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건 현재 매물과 과거 매물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역전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내가지고 가열권을 들어가면 되고 지금 얘가 필요한 거는요. 오실레이터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뭐 볼 거 없죠. 너무 좋죠. 이거 꼬리 달면 이거 파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 올라가는 거 종목에서 이거 속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붙어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선이 선 상태에서 전환선이 올라가고 전환선 밑으로 캔들 내려오면 조정이라 그랬죠. 이게 조정이 내려오면요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해소를 해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구름으로 빠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부분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은 금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기관들이 매집하는 장르입니다. 매집이 다 끝나면 이 양반들이 땡겨 올립니다. 땡겨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요. 여기서 기준선이 섭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여기 고점을 이렇게 꼬리 달면 이게 고점 못 넘겨서면 얘가 서거든요. 설 때 이게 날짜를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 계산 잘못하니까 제가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계산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9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보통 올라갈 때 9일 올라가면 고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3일 올라가면 고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6일 올라가면 고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9일이 올라가면 일단 고점을 만들었다고 보고 여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한대요. 이게 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가 하면 일목균형표에서 볼 때 얘가 기존선이 섰는데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이건 단국의 협조로 올라갑니다. 단국의 협조로 며칠 올라갈까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7일 정도 올라갑니다. 7일 정도 올라갈 때 캔들이 여기 와서 분명히 전환선을 건드릴 겁니다. 전환선을 건드릴 때 얘는 계속 행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오실레이터가 줄을 겁니다. 이렇게 줄어요. 여기 줄잖아요. 여기 주는 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서도 줄을 겁니다.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갑니다. 요럴 때 이 줄 때는 뭐로 봐야 되는가 아마
눌림목으로 봐야 됩니다. 눌림목으로. 그러다가 줄다가 말고 음의 오실레이터로 들어가면 요거는 하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락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조금 뒤로 가서, 이쪽에서 뒤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하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 이게 하락으로 들어갈 때 이게 오실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조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옥수수 그냥 덜 익은 옥수수, 이빨이 들쑥날쑥한 옥수수, 이거는 이 오실레이터가 나올 때는요, 방향성이 안 나올 때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이게 방향성이고, 이게 강력하게 내려오는 게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까지만 눌림목이었고, 그 다음에 음의 오실레이터 했을 때 이게 하락이었는데, 하락의 방향성이 지도 방향성을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상승으로 그냥 팩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위로 간다면 2, 3일 안에 여기를 넘어서면 위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9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조금의 행보를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와서,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을 때 기준선까지 캔들이 내려오면 거기까지는 일단 조정으로 보고요. 그런데 얘가 데드 크로스를 낸다. 그러면 얘가 여기 오는 시간과 얘가 행보하는 시간이 지나면요, 26일에 여기서 보면 26일에 이쯤 될 겁니다. 이쯤 되면 언제 되는가 하면 3월 19일 정도 되면요,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다시 여기서 짧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행보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60의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지,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조정이, 여기 이제 다 올라가가 조정이라면 우리는 뭐 보면 되죠? 이거를 일목균형표에서 조금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볼린저 밴드로 보는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로 볼 때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검을 쳐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쳐면요, 어떤 현상이 나죠? 여기 이런 현상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검을 칠 겁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검 쳐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요일 날, 3일 날 검쳐고, 그 다음 날 검쳐고, 그 다음 날 검쳐면 4일 안에 얘의 모양을 보면 여기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갈지 아니면 못 갈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SKC입니다. SKC 이렇게 땡겨 올렸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여기가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점이라, 이게 계속 땡겨 올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저께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니로만 땡겨 올리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누구 합니까? 패대기를 칩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프턴입니다. 그래프턴, 얘도 맹 똑같은 그런 현상이죠. SKC를 하나씩 됩니다. 얘 역시 이렇게 올려놔놓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기준선과 전환선의 호전과 역전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역전이 이렇게 여기서 이 많은 매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매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이 매물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없어지는 매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이 날에서 보면 52일 되는 날, 이렇게 되죠. 며칠 남았습니까? 1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15일이면 여기서 언제까지입니까? 요 날까지입니까? 25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매물이 없어질 때 기준선과 전환선의 역전이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주면 얘는 여기서 붙어 있다가 이거 당국의 협조가 올라갈 때 주가가 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사는 거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밑에서 리스크를 이런 장소에서 보고 리스크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사는 거는 리스크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샀는 것 같은데 여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여기는 내가 이익을 냈다가 다시 본전 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는요, 절대로 본전 오지 않습니다. 이게 꺾어서 구름을 꺾어서 완전히 꺾어가지고 그냥 니로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나오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니로 온다 그러더라도 저승사자 캔들이 이게 올라가서 나온다 그래도 이쯤에서 나옵니다. 이쯤에서. 주봉으로 볼 때요. 이쯤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찾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 부분에 찾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본전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전 왔을 때 생각해 보겠죠. 아, 여기서 팔았으면 내가 이만큼 이익 났을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은 여기 가서 안 팔았을 것 같아요? 팝니다. 팔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정확하게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정해야지 됩니다. 내가 이거는 매매를 해서 가져가지 않을 건지, 매매를 해서 가져갈 건지, 이거를 계좌 분리를 했다면 어떤 거는 매매를 하고 어떤 거는 매매를 안 할 건지가 명확해지는데,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요, 돈이 안 돼요. 분명히 그건 돈이 안 됩니다. 삼성 SD입니다. 얘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물어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다 갔습니다. 다 갔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넘느냐, 이게 제 뉘앙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얘 역시도 계속 이렇게는 안 되고, 행보를 옆으로 할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행보를 했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갈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나쁜 건 아닙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보세요. 그냥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선물로 끌고 갈 때는 여기서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거 하고 여기서는 제가 정리를 했지만 지금 정리하는 자리가 안 나왔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샀던 물량을 여기 니로 가지고 팔았다 샀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니로 올 때 저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냈는 거가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 와서 여기에서 샀는 물량의 배를 삽니다. 한 배를 사고 여기 이러면 엄청 깨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샀는 거에 한 배 빠졌는 이만큼 토해냈는 거에다가 또 이거 한 배를 더 사가 여기 맞으니까요. 종가로 샀으니까 이거 손실 낼 거 아닙니까? 손실 내가지고 그러면 이 손실이 두 배로 나니까 내가 이익 낸 건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이익 낸 거는 없지만 여기서 물량을 더 사줬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1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왔을 때 15개를 더 사면 이게 30개 되거든요. 30개로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요. 선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형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선물은 있잖아요. 돈이 레버지가 10배라서 이거 잘못하면요, 그냥 한 이틀만 잘못 보면요, 그냥 1,000만 원 까먹는 거는요, 이틀, 2, 3일이면 그냥 까먹어요. 잘못 보면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짓을 차트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보는 게 남들하고 틀리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을 거냐 못 넘을 거냐 이건데요. 이거조차도
또 설명이 또 가능해요. 이게 왜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요. 대부분 끝날 때 휘날레를 칩니다. 요거에 휘날레를 쳐요. 요렇게 휘날레를 쳐요. 요거요. 여기 와서도 이게 밴드 바깥으로 나가는 휘날레를 칠 때 거기거든요. 요거는 아직도 휘날레 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다 속임수예요. 이거 다 속임수. 속임수입니다. 얘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가다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또 갈 겁니다. 왜 이 눌림 줄까요? 왜 눌림 줄까요? 이게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이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그러면 구름을 얇게 만드는 거는 50의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와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입니다.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당국과 협조가 있는데 당국의 협조가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당국의 협조가 정확하게 이제부터 당국의 협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당국의 협조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얘가 조금씩 올라갈 때 얘가 뭐 니로 오든지 올라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호전만 안 시키면 역전만 안 시키면 됩니다. 역전만. 그죠? 역전 안 시키면 돼.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10개죠. 그러면 3일 날쯤 되면 반등할 겁니다. 얘는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려오는 게 9번째나 10번째면 되면요, 분명히 그냥 하락의 반등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반등 자리로. 이 반등 자리 들어갈 때 반등일지 아니면 상승으로 여기를 넘어설지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봉 3개 정도를 그냥 한 방에 잡아먹는 봉이 나오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새로 여기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세력들하고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시간이 가장 우리한테는 큰 저거라 그랬잖아요. 모멘텀이라. 우리가 가장 기관들하고 실력으로 해서도 차트를 보는 실력으로 해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돈으로 해서도 못 이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기관, 외국인, 다 해가 세력들하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사람들보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시간의 개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우리를 털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안 움직이면요. 그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넘겨뜨릴 방법이 없어요. 다리 걸고 넘겨도 안 넘어가, 도끼로 찍어도 안 넘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넘어가면요. 결국은 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뭘 보고?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보고요. 어저께 제가 SKC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보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안 해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죠? 2차 전지에 삼성 S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퓨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를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2차 전지가 내일이 일요일이고 이틀 쉬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차 전지의 장점이 2차 전지의 장점부터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자 보세요. 어저께 제가 늦게까지 한 2시간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SKC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눈을 감고 지금 좀 눈이
저거 해요. 조금 저거 해서 눈을 안 뜨고 눈만 감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실 필요 없고요.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나는 그거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IT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구조는 모릅니다. 근데 배터리는 구조를 정확하게 다 깨고 있으니까요. 근데 걔네들 보니까요, HBM을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완성품을 우리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완성품을 만들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가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완제품을 만들어가야 주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한테 맡겨서 다음 공정으로 맡기는 과정 중에 한 공정이 우리 삼성 S대하고 LG 에너지 저거 SK 하이닉스가 가장 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이 우리가 가장 잘하고 캐파가 크게 할 수 있고 우리한테 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쪽에서 한국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다 그러면 유리기판이 됐든 뭐가 됐든지 했을 때 SKC는 미국에 또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랑 한국에 삼성전기가 있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면 무조건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완제품, 그렇죠. 전체가 완전히 소비자한테 완전히 넘기는 완제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그 가까이 있는 부속품을 갖다 쓰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만 반도체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다 만듭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있을 때는 SKC에서 만드는 유리기판이 그쪽에서 만들면 그쪽에서 반도체를 또 완성품을 만든지 부분 완성품을 만든지 그렇다면 SKC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KC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와 모든 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잡고 있는 게 그거를 캐파가 크게 잡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오늘 미국 주식들 그 시가총액들 제가 쭉 이렇게 내려가고 봤잖아요. 엔비디아까지는 봤잖아요. 그까지 내려오면서 다 봤는데 결코 좋은 거 없죠. 아니 올라온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가 설정 눌림목 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저렇고 이렇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올라가죠. 이게 어 전자가 어디에 만들어도 그 전자가 만들어내는 캐파가 우리가 좀 크가이 그렇잖아요.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 2차 전지로 고스란히 끌고 와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2차 전지가 5년 동안 주야장창 내려왔습니다. 5년 동안 주야장창 내려왔는데 5년 동안 주야장창 내려왔다 그러면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데 얘가 2016년부터 시작해가 2차 전지 시작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2026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한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에 5년은 올라갔고 5년은 내려왔는데 5년 동안 무작정 내려온 건 아닙니다. 내려오다 올라가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한 2, 3개월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3개월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 올라갔는데 3개월 올라갔다가 거기서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온다는 거죠. 그거를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내가 살 자리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고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뭡니까?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중국을 왜 배제하려고 그럴까요? 중국이 이빨 드러내세요. 분명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저는 그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ESS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게 뭐 군사적으로 가든 뭘로 가든 보면요. ESS에는 자동으로 그거를 세팅하고 이걸 하는 값을 넣는 걸 뭐 주겠다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뭐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그걸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중국 제품을 쓰면 중국 자체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가 싸운다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가 가 있을 땐 중국이 그걸 세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버리겠죠. 그러면 미국은 손도 못 댑니다. 자, 그런 불상사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쓸까요? 미국이 안 쓸까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은 벌써 그걸 알고 유럽들도 그런 걸 안다면 지금은 싸서 쓸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또 우리한테 도움을 줬는 게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거든요. 보조금을 안 준 상태에서 배터리 경쟁을 하면요. 배터리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모르시는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삼원계 배터리 되면 중국의 배터리가 나와 뭐 좋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엄청 떴죠. 막 못으로 찔러도 불 안 나고 뭐 비워내도 불 안 나고. 아, 중국을 어떻게 믿어요? 차이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송했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쟤네들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얘기는 되는데 우린 그런 거 방송 아예 내놓지도 않잖아요. 자, 거기다가 미국이 걔네들 때리기 시작하면 미국 쪽으로 안 들어갈 거고 유럽 쪽으로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유일하게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내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가 됩니까?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배제를 하는 지금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이 배제를 하고 유럽도 적하고는 있지만 유럽도 자기네들이 중국 걸 받아들여가지고 저거 하면 낭패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들어오는데 중국이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3개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낸다 하더라도 특허권에서 걸려서 중국 내에서는 특허가, 우리나라 특허 만들어 놓은 게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만들어냈는 게 중국에 들어가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제소를 하고 해도 중국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협의를 안 합니다. 우리 3사가 거기에 대해서 특허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나올 때는요, 우리나라하고 특허권에서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걸고 넘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배터리를 받아서 차에다 있는지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있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납배터리, 지금 3원계 아닌 다른 배터리로 들어오면 우리가 특허가 없는 걸로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그거 아니면 3원계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중국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쓴다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특허권에서 걸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 때 중국 배터리를 가져와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차에다가 제일 처음에 차를 갖다가 모델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건지 배터리 규격하고 그걸 맞춰서 차를 일단은 맞추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플랫폼 만들잖아요. 바닥에다가 그냥 배터리 딱 잡아 있는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차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틀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있는 회사와 플랫폼이 없는 회사와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이
중국 걸 들어와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리 한국 갖고 특허권에서 걸린다 그러면 그 회사 차를 만들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팔 수 있을까요?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로얄티를 주고 하든 뭐를 하든 중국이 우리한테 합의를 안 보면요, 제소 들어가고 싸우면요 무조건 집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건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 싸가지고 얘네들 싸가지고 다 코피 다 터졌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는요, 우리 3, 4배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배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상으로 해자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 해자 기업이라는 건요, 초격차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장벽을 쳐놓은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산업을 가지 본 적도 없고, 지금 유일하게 배터리 산업뿐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전자와 배터리를 두 개를 딱 양날에 양쪽에 두 개의 그거 물건을 딱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요. 전자는 캐파를 늘리고 그러면요, 얘네들은 어느 순간 가면요 꺾일 수 있어요. 꺾일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정설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5년 동안 이러면서 정설할 대로 다 정설해 놔놓고 돈이 안 돼가지고 단지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우리 주주들한테 종이 쪼가리 주고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줘야지 된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때 당시에 유산전자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자는 뭐 길게 가면 3년에서 4년 정도 가면 또 한 번에 또 큰 눌림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배터리는요, 안 그래요. 배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테슬라가 배터리 4680 만들어낸다고 생적하고 그 밑에 거 만들어낸다고 생적해, 자기네들이 연구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양산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산을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뭐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는 분명히 걔네들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량 생산을 못하면 대량 생산을 하는 사람과 대량 생산을 못하는 사람과 갖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죠.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은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저걸 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단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경쟁했을 때 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기네 자체로 지금도 만들고 있고 수율 잡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을 뿐,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일본도 양상체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네들 쓸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은 코피를 한번 터졌어요. 왜 코피를 터졌는가? 얘네들 거벌질질 내는 게,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캐파를 안 늘리는 이유가요. 테슬라한테 제일 처음에 모델 3 저거 만들 때 일본 거 다 갖다 썼거든요. 일본한테 갖다 쓰면서 일본의 배터리 크기를 조금 늘리면서 저걸 해주려고 그러고 요구 조건을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맞춰줄게 이래가지고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만드는 건 잘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캐파를 안 늘려가지고 그렇게
테슬라는 많은 물량을 줄라 그랬고 얘네들은 많은 물량을 만들어 본 그 생산량을 어느 정도 채워놨을 뿐 거기서 획기적으로 뭐를 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서 줘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팔아도 이익이 안 나는 구조로 하면서 테슬라랑 약속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또 약속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 애들 아닙니까? 습성이 그렇잖아요. 일본 애들. 그러니까 손실 나더라도 계속 납품해 주면서 얘네들이 코피가 다 터져가요. 야, 이거 할지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래 있다가 얘네들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양방의 길을 갔어요. 수소차, 전기차. 얘네들은 뭘로 갔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수소 갔다가도 수소도 제대로 안 됐죠. 전기도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허지부지 됐는데 우리 3사는요.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내가 봐서는요. 저거 돈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시세 한번 보십시오. 놀랄 놀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진짜 사람들요 옛날 방식에서 생각하고 주식을 보면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 차트를 보면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한참 봤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해갑니다. 미국 주식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 이거보단 더 세게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만큼 기술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아니, 제가 국뽕하려 그런 거 아니라요. 국뽕하려 그런 거 아니래요. 배터리는 매매하시면요. 코피 터집니다. 진짜 코피 터져요. 내가 많이 벌 거 많이 못 버는 이유를 뭔가 하면요. 이걸 내가 계속 복리로 불려나가야 되는데 복리로 못 불려나가는 이유가요. 매매 때문에 그래요. 매매 때문에요. 그러면 아니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지 매매를 하지 말아라가는 얘기냐. 그 얘기는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매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방에서 내가 일목균형표도 저건 단기로 보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저거는 길게 잡아가지고 50일 정도의 일목균형표를 보고 50일이면요. 2달 반입니다. 2달 반 동안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상승으로 갈 거냐, 행보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이걸 보는 거고요. 성성현 작가가 만들어준 10일 이동 평균선의 저거 저승사자 캔들은요. 민년을 보는 겁니다. 민년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시고 계시면요. 제가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뒤로 제껴 놓고 하방에서 이걸 설명을 할까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저는 이 방송을 자료 남겨놓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저희 딸내미들한테 이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산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남겨놓는 거를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형님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남겨놓을까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줄 모르지만 제가 마우스도 하나 안 잡고 눈을 감고 제가 머리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 형님과 못 알아듣는 형님과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맞아, 너가 얘기하는 얘기가 맞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부터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저게 뭔 소린고 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영상에서요, 댓글 달린 게 지금까지 우연치 않게 저희 영상을 보셔가지고 매번 들어봤지만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듣다가 이제서 뭔 얘기를 좀 이해가 갑니다 하는 분들은요, 그나마 빨리 배우시는 거예요. 빨리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요, 제가 짧은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짧은 경험치입니다. 이게 긴 경험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보면요, 뭐 10년 했는 사람, 20년 했는 사람, 30년 했는 사람, 40년 했는 사람, 뭐 평생을 했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새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각성해야 됩니다. 뭘로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저처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융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처음 다들 뭡니까?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 유튜브 뭐 몇만 구독자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뭐 1천만을 버니 2천만을 버니 이런 생각만 하시고, 자기네들 하나 클릭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사탕 발림만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영상 길가 길 사이나 하방 보면요,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구독, 좋아요 몇 번 했습니다. 그거 제가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미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죠. 왜? 사투를 이렇게 써가면서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어느 누가 이 얘기를 1시간짜리 얘기를 들어주냐고요. 내가 그래 항상 형님들한테 그러잖아요. 형님들 대단하시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형님들이시다. 그 1시간짜리를 어떻게 그냥 듣고 계시는지 참 대단하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도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에 간절함이 있어서 이걸 적극 듣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제 얘기가 마약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딴 데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안 해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는 들어보고 아닌데 이러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돌아섰다가 다른데 돌아다니다가요, 저 생각납니다. 다시 돌아가요 보면 또 뭐 그런 생각하다가 또 두세 번 듣다 보면요, 이제는 저한테 구독해 주신 분이 300명이면 내 거를 보시는 분이 뭐 처음 다뭐 120명 정도 봤는데, 그러면 본래 구독한 거에 5%에서 10%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구독해놨다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구독해 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계속 뜨니까 나중에도 볼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쳐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큰 있다가 잘 안 돼가요. 또 제 거 보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 사람 걸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 영상이 옛날 것들이 지금 뭐 300회 500회 이렇게 계속 더 많이들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안 봐요. 현재는 안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거를 끊임없이 들어주면서
과거를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지금 현재 걸 듣고 다시 과거를 가까이 들어보면 과거의 끼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유튜브의 묘미입니다. 제 유튜브의 묘미가 그거예요. 현재 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과거 거를 가든지 현재 거가 이해가 되면 과거 거를 보면요. 훨씬 쉽고 공부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오늘도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사업왕은 너무 힘이 들어요. 새벽에 나가고 이거 찍어내고 이러려 그러면요. 제가 잠을 별로 못 자요. 그럼 낮에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해요. 제가 다른 일 안 하거든요.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자가 시키는 일, 뭐 배달 갔다 오세요. 뭐 이러면 배달이나 좀 갔다 오고 매주 토요일 날 서울 갔다 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일요일 날 여행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주식시장만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 있으면요. 졸아요. 왜 조는가 아세요? 새벽에 이거 찍어 놔놓고 저 가면 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장이 시작하고 난 뒤에 장이 막 움직이는 거 딱 5분에서 10분 보면요. 이 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파악해 놔놓고 그대로 움직여 놔놓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할 짓 없으니까 할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유튜브 보거나 뭐 노래 만들어 보거나 뭐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건 한 2시간짜리 영상이 돼버렸는데요.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고 어저께 조금의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아마 제가 이 하방을 만드는 거는 우리 제가 지인분 5분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분 중에 이제 다른 한 분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해봤더니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매를 안 시켰는데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오늘 길게 얘기했던 것도 분명히 하방이 됐든 길게 사이에 됐든 내가 장구라 그랬는데 대부분들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몇 분들은 매매를 안 하고 제가 얘기해 준 대로 했던 분들은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걸요. 그리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성과가 순간순간 후회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를 본인들이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는가 하면요. 아내분들과 햄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고 제 얘기가 지금까지 영상 찍은 것 중에서 최고 긴 날이거든요. 최고 길게 찍은 날인데 제가 마우스를 안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눈을 감고 눈이 조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얘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느낀 거를 얘기를 내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느낀 거를 2차 전지가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매매를 하지 말고 사기만 사라 했는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저거 있잖아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이거 말이잖아요. 이거 ETF요. 이거 보세요. 이거 주봉, 월봉 보면요. 이게 일봉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 이걸 뭘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걸요. 아니, 이게 이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갈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2만원은 삼성 SDI가 100만원 넘어서 가, 100, 한 2, 30만원 가면 2만원 갑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00만 원 가면요. 얘 8,000원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8,000원 정도. 여기는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여기는 분명히 갑니다. 여기는 삼성 SDI가 150만 원 가야지만이 갑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제가 100만 원 얘기했지만 어디까지인가 대충 답이 나왔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해줄 때 뭐 때문에 얘기해 주는 이것만큼 싼 게 없으니까 이거는 보장돼 있는 거니까요. 이건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ETF를 많이 사는 게 제일 처음에는 1,000주, 2,000주를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하루에 한 개씩 사더라도 계속 사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사봐야 2,000원이잖아요. 오늘 커피 한 잔 안 먹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듣고 사셨던 분들 보세요. 이거 다른 거는 삼성 SDI 이거 LG 에너지솔루션 매매하셨죠? 삼성 SDI 매매하셨죠? 포스코 홀딩스 매매하셨죠? 아니 이거 다 매매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매매하셨습니까? 이거 매매하셨어요? 매매 이거 내가 얘기가 사신 분들 중에 이거 매매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댓글에다가 1번이라도 쳐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매매 안 했습니까? 지금은 돈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 매매해봐야 큰 돈 안 되니까 매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록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배님이 이거 왕창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이거 올라가다가 덜컹하면 거기서 더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가는 놈을 계속 물 타면 됩니까? 올라갈 때는 소량으로 사다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덜커덩 얘 니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보세요. 얘도 올라가다가 같이 올라가다가 니로 올 때 이렇게 니로 올 때 여기 니로 오면 여기에서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왜 올라가는 놈에서 여기서 계속 물을 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올립니까?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강력하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